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엄청 중요한 얘기. 모든 의사결정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패는 바꾸라. 첫 번째 패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이건 뭐 세상 모든 게임의 법칙이에요. 왜 첫 번째 패는 바꿔야 되냐면, 첫 번째 패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거지. 구조를 설정한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을 때 맨 첫 번째 조작은 설정이지 실제 실행이 아니라는 거지. 세팅하는 거지. 설정을 지정해 놓는 것이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은 회원가입이지 아직 그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 이번에 천대레라는 것도 이거는 쫀쫀하게 행동하는 거야. 대레대레는 덜렁덜렁 행동하는 거고, 남이 볼 때는 쫀쫀하게 이러다가 남이 안 볼 때는 뒤통수 팍 들어 야마! 이러고 같이 놀자! 그런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에 쫀쫀은 가짜다. 데레데레가 진짜다. 뭐 이런 거지. 항상 그래. 항상 첫 번째는 잽이고 두 번째 주먹이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 이도류도 첫 번째 칼은 잽이고 거리를 잰다고. 거리를 재고 두 번째 칼로 찌른다는 거지. 항상 그렇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진화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가. 결국 그 모든 이론은 결국 진화에 대한 이론이라고. 뭐 생물의 진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은 다 진화에 대한 이론이다. 모든 이론은 다 진화라는 거지. 그래서 진화라는 어떤 개의 에너지 투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만 일어난다. 개가 있어야 되고, 일단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돼. 그러려면 여기 태양이 있어야 돼. 이놈이 무제한으로 에너지를 계속 줘야 된다고. 무진장 공짜로 주는 놈이 없으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는 중심에서 주변부로 전파된다. 왜 중심에서 주변부로 전파되냐?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중심에서 일어난다. 왜 그러냐? 여기 어떤 뭔가가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라고. 주변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깨져 버려요. 그럼 여기가 개라는 거지. 여기가 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지. 50도 50으로 만들고 중심을 쳐서 이걸 51대 49로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거지.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개야. 그럼 또 여기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깨지면 또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거고. 중심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무조건 중심에서 일어난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쿄라고. 근데 여기 이제 사점화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럼 여기가 중심인데 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냐고. 얘는 중심이 아니야.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조수와 사점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놈을 친다고. 중심에서 주변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막부가 망했다는 거지. 왜 막부가 망하냐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이론이 틀렸다고 그러면 주변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기서 시작됐는데도 권력은 얘가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얘가 여기서 시작되면 여기서 권력을 잡는 거야. 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이렇게 했는데 홍콩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북경에서는 여기까지 변화가 전달이 안 돼. 변화가 아예 안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딱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대만하고 홍콩은 딱 떨어져 나가 버린다고. 딱 떨어져 나가 버리고 변화가 아예 안 일어나 버리지.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권력은 여기에 있고 변화 안 일어나고 이런 건 없어. 절대로 없다, 이런 건. 주변부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과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벌레가 싹 먹는 거야. 그럼 주변부에서 변화가 일어났네, 맞네. 자꾸 이거 틀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안 쳐주는 거고, 이 과일이 썩을 때는 한순간에 확 썩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 제대로 된 변화고, 요거는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거는 깨진 거다. 조직이 깨진 거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퇴화야.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내 발만 계속 발전했어. 이 발이 막 시속 60km 달려. 그럼 나는 못 달려. 나는 시속 20km인데 발은 60km야. 그래서 그럼 내가 몇 킬로 달리냐고. 그건 없다고. 그렇지. 발이 떨어져 나가지. 내가 몸은 달리기를 못하는데 발만 우사인 볼트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우승했다. 이런 건 없어. 주변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100% 퇴화지 진화가 아니다.
반드시 그 변화는 중심을 심장부터 단련을 시켜야 된다고. 달리기를 잘하려면.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어떤 핵심적인 이론.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파되는데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균일을 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모든 생물의 진화는 불균일을 메우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어떤 불균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긴장한 상태가 되고 만약 신경질적인 상태가 돼요. 지금 미국이 그렇거든. 존나 신경질이야. 흑인하고 백인의 빈부격차가 있다고. 오바마하고 뭐 보면 흑인 차별하지 말자 하는데 보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막 있어.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변화가도 전체에 파급된다. 예를 들면 뭐 박원순이 집에 개 키운다고 막 개 가지고 지랄해. 아주 요만한 거 가지고 떠드는 거야. 개 불균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시끄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파급돼서 그 불균일을 없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변방에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지. 왜냐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오는데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럼 이쪽으로 온 에너지는 또 일로 가야 돼. 중국 땅이 넓으니까 중국 놈들은 변화가 안 돼. 왜냐면 이놈들이 이렇게 갈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은 또 이놈을 갈고, 그럼 이놈 또 이놈을 갈고, 이놈 또 이놈을 갈고, 이놈 또 이놈을 갈고, 100년 흘러도 아직 이까지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막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 어떤 똥이 누구지 그러고 막 몰라. 할배도 시골 할배도 몰라. 그래서 중국은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냐? 여기를 막아놔야 돼. 닫힌 게 놔야 된다는 거지. 바깥을 제거해버리자. 이 바깥이 없어. 이렇게 한반도가 그렇다고. 바깥이 없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주변부에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지. 이걸 내가 이제 핫스팟이라고 해놨어. 이건 그냥 적당히 지은 이름이고, 야, 핫스팟, 이 이름 재밌다 해가지고 지어놓은 거야. 그 핫스팟에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에너지가 한 51이 있으면, 주변에 한 49면, 이쪽이 에너지가 더 세잖아. 그러면 요것이 다시 균일해져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주변부에는 에너지가 계속 쌓일 뿐, 균일해지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서 또 제2파가 와. 이놈이 주변을 어떻게 균일해지려고 하다가 실패해.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압력이 올라가. 그래서 막 99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확 전복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전체 판을 다 뒤집어 버려.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쌓여서니까 요만큼만 어떻게 해 이게 잘 안 돼. 예를 들면 여기가 중앙정부, 여기 지방정부라면 지방정부에 똑똑한 놈이 하나 있다. 그럼 지방에 박원순이가 똑똑하게 뭐 해서 해보려 해도 중앙에서 계속 방해하거든. 박원순이가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교역해서 우리끼리 이 남북 평화를 이렇게 해보자. 우리끼리 서울시만이라도 남북 통일을 해보자. 안 돼. 박근혜가 여기서 딱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에너지가 쌓이는데 이게 여기 전달이 안 돼. 이놈 모르는 거야. 지방에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걸 모른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 일어나고 확 변했다가 다시 한참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해. 그러다 다시 확 올라.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안 올라간다는 거지. 이런 어떤 원리 때문에 요거 횡보하면서 계속 오르려고 하는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거지. 여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축적돼 있어.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되는 거는 어떤 한반도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어떤 반도 국가라든가 대륙과 가까운 섬, 영국처럼 그런 절묘한 지형에만 해당되고 일본처럼 나라가 잘게 쪼개져 있거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만 되고 중국처럼 무조건 땅만 넓은 나라에는 그게 안 된다. 여기 안 돼. 이게. 걔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큰 거야. 이 계단이 너무 커. 문화혁명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중국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지면 엄청나게 뒤집어진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런 구조가 안 만들어진 거라지. 말이지. 그러니까 핫스팟이 없어. 아프리카는 이게 없는 거야. 족장이 있어야 되는데 족장이 없어. 핫스팟에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전복을 일으킬 때 그걸 내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한류라고 지어놨는데 이한류는 해운대 백사장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기만 하고 가지를 못해서 에너지가 축적될 어느 한꺼번에 확 가는 거라고. 물골에 파도가 갑자기 역류해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별방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확 이렇게 중앙을 들이치는 것이 내가 이제 이한류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한류가 가면 여기서 또 이놈끼리 충돌해서 또 다른 핫스팟이 여기 또 작은 게 또 만들어져. 일배충하고 뭐 이상한 놈들이 생겨. 그럼 이놈들이 또 깨지면서 또 뭘 만들어. 이런 식으로 생물은 진화한다는 거지. 그래서 생물은 점점점 이렇게 가지를 만지는 게 요 하나하나의 가지마다 이한류가 하나씩 생긴다는 거지.
핫스팟이 하나씩 생기고 그때마다 가지를 쳐서 전체적으로 진화한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내가 최근에 바보 사냥이라고 이제 83년대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떤 민중들이 어떤 불만이 축적되어 있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하나 올 때마다 그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나 올 때마다 이쪽으로 대쳐. 피드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처럼 박근혜가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야당에서 한마디 하잖아. 꼭 말대답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꼭 대항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피드백이 갈 때 이 전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예요. 피드백의 보건력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근데 이 보건력이라는 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과학자들이 이걸 잘 설명 안 해. 그냥 보건력 그려버려. 이걸 설명을 안 한 거야. 그건 그냥 보건력이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 단어 속에 숨어버린다고.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피드백 되는 힘이 보건력인데 뭐 대표적인 애는 바다에 배가 있을 때 이게 파도가 쳐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그게 보건력이지. 근데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에너지 여기까지 갔다가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보건력은 반드시 있다. 보건력은 힘의 굴절이다. 그 변방에서는 반드시 보건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착각이 엔트로피 법칙을 착각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간 힘과 이렇게 오는 힘의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던지면 간다고. 공을 탁 던지면 갔다가 되돌아오잖아. 그러면 가는 게 1회, 되돌아오는 게 2회, 이걸 2회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되돌아오는 건 2회가 아니고 1회라는 거지. 그게 엔트로피 법칙. 이걸 2회라고 착각하는 게 연력학 이 법칙을 위반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 근데 왜 2회라고 착각하냐면 이거 탁 때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와. 탁 또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가 팽이처럼 서핀이 걸려. 이게 돌아. 이렇게 뱅 돌다가 또 때리면 또 돌아. 더 세게 돌아. 그러다 어느 순간에 팍 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탁 던지면 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이놈이 안 오고 계속 힘 축적돼. 좀 덩치 큰 놈이 있다. 내가 한 방 탁 때리면 자기도 한 방 때려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 곰처럼 계속 맞고 있는 거야. 한 100방 맞고 있다가 각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착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탁 때릴 때마다 자기도 탁 때리면 이 새끼 불타고 났구나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막 100방을 때려도 반응을 안 하다 갑자기 와 하면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푸이거처럼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한다. 이렇게 가는 힘이 여기 비축되어 있다가 되돌아오는 거는 2회가 아니고 1회다. 그 힘의 진원지는 여기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힘은 이쪽으로 갈 뿐 이쪽으로 안 와. 이렇게 오는 거는 지가 보낸 거야. 보통 우리가 거의 굉장히 많은 착각이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 때렸는데 쉽게 반응 안 하다가 갑자기 대치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자기가 때린 힘에 자기가 맞았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차로 때렸다. 그럼 또 차가 날 때리기잖아. 그럼 내가 때린 힘이 되돌아왔다고 생각 안 하고 차후 저 새끼 날 미워하는가 봐. 쟤가 왜 날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제 내가 5방 때려도 가만히 있다가 오늘 한 방 때렸는데 10방을 때렸어. 이게 어제 걸 되갚아온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어제는 맞고 얌전하게 맞고 있는데 오늘은 왜 막 대도냐고. 그 자기가 때린 힘이 자기한테 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이제 저렇게 하니까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대부분 착각은 거기서 오는 거야. 대부분은 그 엔트로피 법칙을 사실은 여기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여기에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엔트로피는 정대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하나의 법칙이 생물의 진화라든가 최근에 진화 얘기했는데 진화도 그 유전자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거는 에너지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전자 사이의 어떤 이런 긴장 상태,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 이것이 해소되는 쪽으로 진화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민감한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저 오세님이 그 무슨 베이저주의인지 뭐 해가지고 확률에 대한 그 얘기 나왔는데 그게 그거다. 민감도를 측정하려면 몇 번 때려봐야 돼. 주사를 여러 번 던져봐야 된다고. 근데 보통은 주사를 100번 던지면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사를 던질 수 없는 상황, 한 번도 안 해본 것. 예를 들면 한국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몇 %일까? 지진이 일어나 봤어야 알지. 지진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사건은 이런 그 민감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100%첫 번째 편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온 반응은 사실 이것이 반응이 아니야. 자기가 때린 힘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한 100방 때려봐야 제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있다고. 내 차를 한 방 때려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본심을 알 수가 없다고. 첫 번째는 가짜다. 첫 번째는 얌전하게 맞아준다고 차고, 맞아줘. 그러다 어느 순간 밤에 막 목을 졸라. 그래서 첫 번째 편은 바꿔야 된다. 그 베이제주의로 첫 번째 확률은 가상 확률이지 진짜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확률의 빈도, 전체 확률만 계산했지 그 민감도, 이 피드백 되는 예민한 정도 이걸 판단을 안 했어. 그 파급력. 그냥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조선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중국 사람은 만만디고 파급력이 다르다고. 그런 건 인구 밀도하고 이런 거하고 다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민감해졌은 것 같아요. 콰이디가 됐다고. 굉장히 이제 반응을 빨리 하는 인간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된다. 진화를 주동하는 힘은 개의 바깥에서 유입된다. 그리고 이 힘은 전체를 균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말단부에서 에너지가 비축된다. 그러므로 불균일은 100%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불균일해지는 건 없고 무조건 불균일해지게 돼 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 균일하게 된다는 법칙인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불균일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균일이라는데 여기서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 근데 보통은 에너지가 한 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여기 더 이상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어 있어도 이놈은 알 수가 없어. 여기 들어온 에너지가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피드백을 잘 안 해. 피드백을 잘 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불만에 꽉 차가 있어도 이러고 있지. 선생님 저 불만 있어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책상을 뒤집어. 벙어리라면 그렇잖아. 벙어리야. 야, 너 불만 있어. 벙어리가 말을 안 하지. 왜냐 벙어리인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서 뚜껑비집을 내려버려. 그래서 벙어리한테 자꾸 화나게 하면 안 돼. 그 말을 잘 못하면 폭력을 쓴다고 사람이.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발견이나 발명, 신종의 출현은 저런 식으로 핫스팟을 이루어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복원력에 의한 엔트로피 증대가 진화의 에너지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되어야 된다. 오늘 했는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과학의 다 설명하는 이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자본 다 이걸로 설명해야 돼.